여기가 뭐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긴 살겠죠? 2, 3개월 만에 2, 3천만 원이면 되게 큰 거야. 무시하지 말라니까. 고민 안 했어요. 어. 1860에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이거? 부분 수리로? 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모르잖아. 이게 부분 수리 같냐, 전체 올 수리 같냐. 본인이 아무리 봐도 올 수리 같다며.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여기 마이크. 아, 마이크. 잘 지내세요? 네네네. 뭐 여기까지 왔어. 소액 투자 사례 없냐고 여쭤봤더니 여기 영종도 아니에요? 맞아요. 영종도 봤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너무 썰렁한가? 근데 제가 여기서 소액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소액 그거를- 투자라고 하면은 한 얼마 정도 해서? 아, 그런가? 아, 그렇지. 빌라는 아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울 가서는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거의 없는데, 여기는 실투자금이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2, 3개월 만에 거의 2천에서 3천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일단 이따 보여드릴 거고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2, 3개월 만에 2, 3천만 원이면 되게 큰 거야. 네, 엄청난 거죠. 무시하지 말라니까. 고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소액 투자를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이 동네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 따라와 보실까요? 네. 네, 가보시죠. 영종도가 여기가 뭐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긴 살겠죠? 영종도가 봐봐. 나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여기 통통배들 몇 개 있고 이렇게 된 줄 알았더만 지금 봐봐. 이 주변이 다 지금 아파트야, 아파트. 아, 다 모든 곳에는 다 사람이 살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사실 내 집이 실질적으로 몇 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낙찰을 받기도 하고 하는 데인데, 사람은 다 살기도 하고 또 팔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 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도 또 이것이다. 공항 관련 업종 그분들이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그런 수요가 기본적으로 이제 받쳐주는 것도 있지만, 인천의 중심권이 그래도 이제 가격이 좀 세잖아요, 그죠? 인천 시내 아파트 가격의 반값 정도로 그 같은 평수를 좋은 컨디션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신축 아파트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가 교통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차가 없으면 힘들 것 그쵸. 같은데. 서울로의 뭐 출퇴근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천 정도로, 또는 여기 송도도 가까워요. 인천대교만 건너면 되니까. 근데 이거 다리 건너는데 3,000원씩 받던데. 여기 영종 주민은 하루에 2번 정도는 다 공짜예요. 아, 무료예요? 네. 말은 이제 영종도에서 오는 어떤 섬 느낌이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뭐 섬이긴 하지만, 와서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진짜 여기가 섬이라고? 전혀 섬에 대한 느낌이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청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사실 이제 바다가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연륙교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됐어요. 연륙교가 되면 바로 이제 청라가 거의 10분 안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청라가 생활 편의성이 더 높긴 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영종의 수요는 공항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하청 다니시는 분들의 기본 수요가 있어요. 지금 가는 곳은 쿵쌤이 낙찰받은 곳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많이 낙찰을 받았던 곳인데, 이걸 이제 제가 저희 제자분들한테 좀 오픈을 했어요. 여기 괜찮은 물건들이 좀 나있으니까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제가 소스를 주고 최근에 2개 정도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단기 매도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좀 적은 돈을 들이고 가성비 있게 하자, 인테리어를 한 곳입니다. 인테리어 끝난 거예요? 인테리어를 끝나고 어제 입주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좀 깨끗한 형태의 물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쿵쌤 보면은 제자분들 엄청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전 제가 생각해도 진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낙찰, 명도,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이제 초보자들은 이게 다 낯설으니까, 사실 뭐 저도 옛날에 저의 초보 시절을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무섭고.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경험자 입장으로 우리 제자들을 보니까 할 때마다 안타까운 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우, 저거 내가 가면 금방 해줄 수 있는데 막 이런 것들. 근데 막 본인들이 너무 끙끙거리고 막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렇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거는 본인들이 해결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제가 나타나서 쫙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제 초보 시절의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자, 여기는 저희 이제 제자분들이 낙찰을 받은 곳이에요. 아마 느낌적인 느낌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예리하신 분들은 또 찾아내시긴 하지만, 좀 웬만해서는
아셔도 잘 모르는 척 좀 해주시면 좋겠고, 굳이 아파트 이름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왜 안 나갔으면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사실 저의 나와바리가 자꾸 공개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저야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아니까 여기를 선택했지만, 또 여러분들은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뭐 제가 아파트나 이 동네를 갖다 마치 이제 선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까봐도 걱정이 돼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고수가 어디 가서 샀다, 그럼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고수가 뭐 죽는다고 해서 그럼 따라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을 또 와보시고 부동산의 어떤 분위기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 얘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낙찰받고 많이 팔았던 아파트입니다. 몇 개 정도 파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제가 한 번 파면 약간 좀 거의 끝까지 파는 스타일이에요. 일도 그렇고.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이거. 나는 한 놈만 패! 그래서 여기도 한 6개 정도 이상? 이 아파트 단지만. 진짜 한 곳만 엄청 파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머니플레이스 그때 전에 저 거기 위에 올라갔던 데도 거기도 왕길동. 네, 거기도 내가 거의 한 10채 조금 못 되게 팔았지. 응. 진짜 한 놈만 한 놈만 그만큼 그 단지나 그 동네 지역을 다 훑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한 놈만 팬다. 요 물건은요, 33평 국민주택이에요. 감정가가 4억 200에 나왔었어요. 저희가 받은 낙찰가가 3억 5,778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2등하고는 한 120만 원 정도의 차이. 120만 원이요? 네, 저는 그때 수익률 계산을 할 때 4억 2천 정도의 계산을 했어요. 4억 2천에 팔 수 있겠다. 그러한 이유는 내가 이전에 4억 2천에 몇 달 전에 팔았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많이 파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그 근접하게 판 금액이 4억 2천에 팔았기 때문에, 근데 얘보다도 조금 더 못난 일을 4억 2천에 팔았어요. 또 층수도 얘가 좀 더 좋아. 충분히 그 이상은 내가 팔겠다, 이 생각을 해서 4억 2천에 머릿속에 이제 매도가를 계산한 거지.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부동산 몇 군데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조심스럽게 1,000만 원을 그럼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억 3천에 지금 매도가를 지금 내놓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제 남들이 봤었을 때는 올수리 같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부분 수리? 근데 만약에 가서 보시면 완전 그냥 올수리처럼 보여요. 여기 역시도 저희가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하교하는 시간에 또 해필이면 촬영을 또 하네. 이 아파트를 어쨌든 수요가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피디님 되게 간단한데, 지금 하교 시간이거든, 초등학교? 애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엄마들 나이대가 30대 중반 40대 요 정도 라인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사는 데는 아파트가 조용해요. 근데 지금 애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이만큼의 수요자들이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지금. 엄청 많이 다니지. 그럼 애초에 이거 낙찰 받을 때는 응. 아예 인테리어를 해서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낙찰 받으신 거네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인테리어 잘 안 해요. 웬만큼 너무 노후가 됐다 이러면은 하지만, 웬만해서는 아파트는 저는 인테리어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거나 뭐 어쨌거나 입주를 하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예쁘게 꾸며놓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테리어를 해주면 마진이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여자들이 그거에 만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나는 아파트는 안 한다. 아예 안 하고. 차라리 가격을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이었고, 그게 사실 먹혔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쟁력을 좀 일으키려고 하면,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좀 힘이 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 3년 차 이렇게 된 아이들은 안 하지만, 한 10년 정도 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이제 보고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를 좀 해서 파는 편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전략이 좀 다르겠네요. 다 케이스마다 좀 다른 편이죠. 괜찮나요? 일단 보고 싶어요, 인테리어 어떻게 되는지. 진짜요?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들어오시죠. 이게 중문이 예쁘잖아. 이게 주문도 하신 거예요? 네, 당연히 했지. 이런 디자인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새 집인데요, 여기? 여기 중문하고, 여기 이제 화장실하고, 거실 한번 찍어봐 주세요. 여기 지금 천장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네, 우물천장. 오. 원래는 여기 그냥 밋밋하게 사각박스로 길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그냥 조명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서 우리가 출입구에 들어왔었을 때 딱
보여지는 그 첫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방이야 사실 그냥 도배하고 하면 이제 끝나지만 거의 거실하고 주방 쪽에 많이 이제 시선을 간다고요. 원래 천장은 사실 돈이 좀 이래저래 좀 들어가요. 그래서 천장은 잘 안 건드려, 돈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다 뭐 철거하고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그냥 밋밋한 어떤 사각 박스였다면 여기다가 아우트라인 쪽에 목공을 대가지고 곡선을 갖다 만들어서 티타늄 조명을 갖다 쫙 그 안에다가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있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링팬도 이게 이제 여름에 이제 에어컨 틀어놓으면 에어컨 틀어놓고 얘를 돌리면 훨씬 더 넓게 시원하고 환기도 그렇고 시원해요. 실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 또 보니까 트렌드가 실링팬을 또 많이들 쓰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실링팬도 하나 달아놓고 옆에 이제 조명들 다운라이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천정이 약간 포인트예요. 이 집에 포인트고 여기 들어왔었을 때가 여기가 그냥 일반 대리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울퉁불퉁 대리석이 튀어나오고 어긋장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MDF 발라가지고 저희가 필름지 시공을 한 거예요. 이것도 약간 얼룩덜룩한, 물론 화면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 얼룩덜룩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유럽 미장의 한 톤, 요즘 유럽 미장에 내가 좀 빠져가지고 약간 유럽 미장의 한 톤 느낌으로 이렇게 했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템바보드 되게 좋아하는데 이 템바보드를 옛날에는 쫙 했다고 하면 요즘 답답해 보여서 그냥 포인트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연결된 지점으로 해서 놓고. 이것도 다 다신 거예요? 이거 내 그림이야. 네, 내가 직접 그린 그리신 거야. 거예요? 이거 이제 유럽 미장이라고 가끔가다 어느 한 면에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려고 배웠거든. 방이나 어디 이런 거실이나 이런 조그만데 유럽 미장을 좀 예쁘게 하면 되게 포인트가 돼요. 카페 같은 데 많이 있구나, 참. 그래서 배웠는데 이걸 액자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 집에 그냥 혹시나 몰라서 어제 내가 갖고 와봤거든? 근데 너무 찰떡같이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물해서 걸어놔 준 거야. 예쁘죠? 예쁘네요. 엄청 예쁘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왔었을 때 그냥 없는 거보다 저렇게 있으면요 시선도 이렇게 되고 포인트가 돼.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저런 거 활용 많이 해. 액자를 둔다든가 아니면은 TV 다이 이런 거 그러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나아. 그리고 뭐 식물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DP를 약간 좀 해놓는 편이에요. 우리 왜 모델하우스 가보면 막 침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장식장도 있고 이렇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비슷하게 해놓으면 훨씬 또 입체감이 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팔리면 다 빼가지. 물론 가끔 선물 주는 것도 있지만 빼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 그림은 내가 선물로 진짜 주려고 저때 걸어놓은 거야. 중문 120만 원. 여기는 포인트가 여자들이 중문 이런 요즘은 이런 간살문 되게 좋아해요. 여기 이제 간살 잡혀 있다고 해서 하는데 딱 들어왔을 때 좀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을 얘가 딱 잡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 주방은 사실 이거 가까이 오시면 이것도 지금 새 거 아니에요, 이거? 새 거예요, 새 거. 이거는 여러분들 팁을 알려드리면 이 상판이 되게 기름때하고 막 칼 짜고 칼 이런 음식을 하니까 지저분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를 다 바꿀까 고민을 했는데 이 싱크대를 이 정도 사이즈로 바꾸려면 한 5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칼 자국이나 이런 것들은 갈면 돼. 샌딩으로 해가지고 싹 한번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내고 광택을 한번 입히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새 것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얘는 얘를 갖다가 인터넷에 사이즈 재가지고 하나 얘를 갖다가 그냥 맞춰서 배송 오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끼우면 돼. 새 거. 남들이 국물 막 쓰고 했던 거 새 주인한테 주면 좀 별로잖아요. 나부터라도 별로거든. 그래서 새 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새 걸까요? 아닐까요? 새 거. 새 거. 얘만 또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새 거를 갖다 할 수 있어요. 수전도 다 새 거. 지금 바꾼 거 이 싱크대에서는 이 500만 원 이상 들여야 되는 돈을 요거 렌즈 그다음에 광택 이걸로 해가지고 140, 50? 이 정도밖에 안 들었어. 근데 이거 딱 보면 다 새 거 아니에요? 새 거예요. 새 거야. 아니, 여기 밑에 이 서랍장 이런 것도 뭐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기 필름지를 전체적으로 여기 톤을 맞춰서 필름 시공을 다 했어요. 붙박이장에 똑같아요. 여기 붙박이장도 원래는 이제 좀 누리끼리 했지 이제 싱크대가 그래 했는데 이제 시트지 작업을 해가지고 통일성을 맞췄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 했구나. 냉장고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여기 기존에 냉장고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 냉장고가 거의 다 주부들이 한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원래는 하나가 있던 거를 하나를 잘라내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팬트리로 만들고 그래서 냉장고 2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바꿔서 설치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시트지 여기 이제 똑같이 통일성 있게 시트지 바른 거고 여기 화장실. 여기 화장실인데 원래 이거 화장실이 일반적으로 싸게 시공을 한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한 500 정도가 들어요. 근데 항상 여기 돈이잖아, 돈. 근데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수리를 깨끗이 했구나라는 형태를 줘야 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자, 요번에 한 거는 저희가 요거 포인트로 여기도 포인트인데 여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집들도 응축작용이라고 해서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팽창이 됐다가 수축이 되기도 해요. 전체 건물들이. 그러면서 타일들이 깨지는 현상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자세히 보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타일이 깨졌거나 금이 이렇게 가져 있을 거예요. 그게 누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집 전체가 약간 수축이나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쪽에 한 3개 정도 타일이 금이 쭉 가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 지금 한 500을 들여서 바꿔야 되나 라고 하면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잔머리를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두자 해가지고 이쪽 벽면하고 이쪽 깨진 쪽 다 떼내고 이쪽에 포인트를 딱 달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닥은 기존에 이제 좀 기스가 나 있고 그래가지고 요 300에 300짜리 요걸 이제 깔아가지고 바닥 한 거예요. 바닥 하고 육아 바꾸고 나머지 이런 뭐 변기 뭐 세면대 이런 건 그대로 기존 거예요. 여기하고 안방하고 두 군데 해가지고 여기도 한 160. 160이요? 두 개 해서요? 두 개. 요거 이제 슬라이드장 바꿨지. 슬라이드장은 새 거. 왜냐면 이제 약간 이렇게 녹이 슬고 막 그랬더라고. 그래서 슬라이드장 타일 한두에 딱 하고 나니까 오히려 포인트 타일이 돼가지고 훨씬 더 괜찮죠. 문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시트지 바른 거예요. 이런 거 시트지 발라도 한 5년 이상은 너끈해. 이런 것들하고 북박이장도 뭐 다 마찬가지. 여기 안방이에요. 오. 여기 괜찮지 않아? 요즘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치형 약간 저 속에 들어가면 왠지 공주가 되기. 저기 뭐 저 화장대가 있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문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아치를 달아서 약간 이제 공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했죠. 여기는 거실보다는 덜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닥하고 그다음에 이거 샤워 이거 하고 이런 것도 오래 하면 이거 막 누렇게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빼서 여기가 이제 누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빼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끼웠지. 그러면은 뭐야? 새 거지. 유리창을 닦으면 되는 거고. 뭐 어떻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 해서 160? 제가 PD님 남자이긴 하지만 이거 새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저쪽하고 이거 해서. 새 집이라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베란다에 뭐 페인트 칠했죠? 원래 여기도 막 이렇게 금이 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위에 이렇게 얘네들도 건물이 아까 똑같아요. 수축작용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금이 막 가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바대 발라가지고 매꾸미 한 다음에 페인트 한번 쫙 칠하고 나니까 훨씬 낫지. 여기 이제 세탁실. 이것도 바꾼 거예요? 이거 식탁등이 내가 조금 비싸게 신경 쓴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냥 원래 몇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가 좀 비싸. 이 집하고 좀 되게 어울리는 그런 식탁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과감하게 좀 돈 많이 주고 이렇게 샀는데 여기에 맞춰서 여기 약간 우드 식탁이 하나 탁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것까지 사주려고 하니까 너무 마진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못 사겠어. 근데 이게 또 나름 포인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집의 스타일이 우드와 이 화이트의 어떤 그런 컨셉이에요. 깔끔한. 근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33평이잖아요. 33평. 33평 인테리어 하면은 그래도 한 평균적으로 저도 알아보니까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다 올수리 하려고 하면. 자재하고 이런 걸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 틀긴 하지만 4, 5천만 원이고. 근데 여기는 실제 원가는 1,860. 제가 여기 뭐 내역도 쭉 해놓긴 해놨는데 1860에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이거? 새 집 만드신 거네요? 네. 부분 수리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모르잖아. 이게 부분 수리 같냐, 전체 올 수리 같냐. 본인이 아무리 봐도 올 수리 같다며. 네. 제가 봐도 그래요. 부분적으로 제가 세세하게 설명했잖아. 저런 부분은 안 했고, 뭐 부분 타일로 했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다 새 집 같아 보인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부동산 가서 4, 5천 내가 들었어요. 한 4, 5천 들었어. 그럼요. 장사해야지. 마진 남겨야지. 그러면 인테리어 1860에 낙찰가가 3억 5,700 지금 4억 3천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지금 계산을 좀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4억 3천에 팔 거야. 3억 5천 780만 원에 받았고 취득세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다음에 미납관리비가 좀 많이 돼서 한 400만 원 돈을 냈어요. 그러면 6,270이 남거든. 여기서 1,860을 빼면 4,400 정도가 세전으로 남아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단기 매도로 해서 뭐 매매 사업자라든지 그런 사업자를 갖다 응용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세금에 대한 절세가 있으니까 최하 제 생각에는 2,500에서 한 3,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순수익이. 순수익으로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인이 한번 셀프로 해볼 수 있는 거는 한번 해보고 전문적인 요소는 업자분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 이게 조금 경험을 해보면 아 어디서 좀 이득이 더 내가 왜냐면 비용이 덜 들어가야지 내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배우게 될 거예요. 단순히 그냥 턴키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해주세요에 수익이 다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할 수 있는 선 안에서까지만이라도 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여긴 중문이 없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없었어. 여기다 이제 중문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할 거고. 여긴 평수가 더 큰데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이제 타입이 여기 이제 A 타입이라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끔 보여지는 거고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이제 이거 명도 한 이틀 된 따끈따끈한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상태는 그냥 뭐 컨디션은 나쁘지는 않는데 이런 상태의 물건들이 원체 많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좀 줘야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사실 이제 뷰가 다 했지. 뷰가 다 했어. 바다네요. 이 집의 포인트는 뷰가 일을 다 한다. 와. 우리 아까 거기 집은 약간 사이로 조금 보였거든. 이 문 이런 거 보면은 색깔이 약간 오래돼 보이긴 하네요, 이게. 야, 좀 약간 원래 한 10년이 훨씬 넘으니까 좀 약간 올드해 보이고. 아, 확실히 이게 비포를 보니까. 그치? 아까 우리 거기 뭐 이런 문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아치형을 막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제 결로 현상도 있고 이렇게 사가 건물이 이렇게 오래되면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갈라짐 현상이 있다니까? 그래서 건물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팔면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아 이게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뒤틀려진 현상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사실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면 일반인들은 뭐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데 다른 데 보면 엄청 많이 갈라져 보이는 게 많거든. 그러면 일반 소비자 여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팔 때 오히려 가격을 이 상태로 팔면 가격이 훅 깎이는데 이런 걸 갖다 싹 마감 처리하고 페인트 처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단점들을 다 없애는 거니까 훨씬 더 낫죠. 저쪽에 저기 오른쪽으로는 저 송도이고 이쪽 왼쪽에는 월미도 쪽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레일 뭐 바이크도 되어 있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네. 저도 처음 와보네요. 맨날 여기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평일 낮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여기. 그런데 나도 여기 지금 이쪽에는 처음 와보는데 낮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네요. 저 PD님한테 같이 레일 바이크 한번 타자니까 또 안 타네. 이게 여차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영종도가 다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종도 아파트는 다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종도라고 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좀 안 팔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수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도 어떤 정답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시세 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가 꾸준히 있는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거래가를 이렇게 보니까 단지별로 다 꾸준히 올라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 영종도 안에서도 어떤 단지들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라는 거를 실거래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왔더니 또 실제 그렇게 보여 내 눈에도. 그리고 현장 부동산 갔더니 어디를 더 선호한다 어디를 조금 덜 선호한다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변에 어떤 상권이라든지 학교 이런 인프라까지도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수요층이 확실히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와서 찾고 느끼셔야지 돼요. 그래서 뭐 어디는 별로야 라고 하는 데는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얼마의 낙찰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얼마의 낙찰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여기 임장을 통해서 그 시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그 입찰가를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 마진을 뭐 1,000만 원을 벌 것이냐 2,000만 원을 생각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한 대입을 해보는 거지. 하여튼 가장 우선적인 건 이 현장에 오셔서 시세 파악 그다음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겠네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대구는 뭐 부동산의 무덤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간에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렇다고 대구가 지금 부동산 거래가 하나도 안 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뭐 수성구 이런 데는 또 별개의 도시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동네는 좀 별로다 지방은 별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막상 가보면 수요가 계속 움직이는 동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달라져야 되지 그냥 여기는 별론데 저기는 별론데 서울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종도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매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당장 팔린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조사하시고 느끼셔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수익 2천만 원이라 그러면 적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오, 같다. 그래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어디 가서 땅을 파봐야 2천만 원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좀 나는 편인데 2천만 원 3천만 원 만약에 작다라는 거면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하나가 되면 2천만 원이지만 두 개가 되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봉을 1년에 하나 정도는 더 벌 수도 있는 기회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작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동산 투자하면 대박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박만 봐라. 그런 분들도 하지 마세요. 대박만 봐라. 저도 이제 지금 한 10년을 좀 넘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정말 내 돈 정말 몇백만 원 갖고도 큰 수익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이거는 언제 그 타이밍에 내가 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서 있다라는 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기회를 왔을 때 잡는 거지. 갑자기 내가 딱 시작했는데 진짜 몇백만 원 갖고 몇천만 원을 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늘 준비하면서 좀 꾸준히 공부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만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쿵쌤만의 보물단지 같은 이런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한 놈만 패요. 나는 한 놈만 팬다. 이 지역이 나한테 좀 뭔가 맞다 이러면은 그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좀 파서 영역을 더 확장. 이 동네 옆에는 더 괜찮지 않을까? 그 옆 동네는 또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게 확장을 해 나가는 편이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지역이 선정이 됐으면. 어쨌든 많이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하지만 초보 시절에 거의 미쳐있을 때는 검색만 한 20시간씩 했었어요. 와, 동이 터오는지 안 터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앉아서 20시간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늘 습관화처럼 내 주변을 좀 살펴보고 우리 동네 아니면 내가 아는 동네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보여요. 일부러 막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거기에 플러스로 경매라는 기술은 좀 필수겠네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경매 예찬론자예요. 사람들이 뭐 재개발이 좋다, 분양권이 좋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경매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경매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시세보다 싸다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해 날 구조는 거의 없다. 자기가 욕심 부려서 이상하게 조사하거나 내공이 되지 않는데 지식 수준이 되지 않는데 유치권을 한다든가 법정에서 이상한 물건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경매는 사실 안전 마진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술 하나만을 가지면 저는 진짜 내가 파파 할머니 치매만 걸리지 않는다면 이 경매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치매 걸리면 정신이 없으니까 입찰가 얼마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풍 걸려도 정신만 멀쩡해. 야 손자 손녀한테 야 거기다 얼마 써라. 얼마 좀 된다. 이렇게 하면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는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경매가 좋고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하락장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전혀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경매 시장은 좋은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벌써 올해 몇 월달이야 지금 4월달인데 벌써 나는 4개의 물건을 낙찰 받아놨어. 제가 다 받기 전에 빨리빨리들 낙찰들 받으세요. 진짜 제발 경매 딱 좋다. 여러분 제가 경매 예찬론자라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제 수업을 들으러 행카에드에 오셔도 되고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정말. 네, 그리고 나랑 같이 생각하는 동기들을 만나서 같은 이야기, 고민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저는 한 번은 꼭 경매를 배우셨으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시나요? 아유 안 똑똑해요. 그냥 일반 아줌마예요. 근데 하다 보니 그리고 돈을 벌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지식도 더 쌓이고 내공도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 아줌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시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곧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안녕 저 가봅니다.